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극렬 팽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죠. 자, 일요일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합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 유력해 보이죠? 전당대회 과정 내내 당내에서 친명, 비명 시각이 엇갈려 왔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에서는 민주당 내 다른 색깔을 가진 목소리들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조 친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남국 의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조 친명 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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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시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주 불러주시면 많이 나오겠습니다. 네, 법사위 현안도 많으니까 자, 좀 나와주십시오. 이제 수도권 경선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면은 경선이 끝나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 경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 경선 결과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고 최종 득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종 득표율은 조금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추세가 가면 갈수록 어대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경선 흥행 분위기가 조금 이제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 가장 뜨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최고위원 선거를 보게 되면 3, 4, 5, 6, 7까지 거의 아주 근소한 득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서울 수도권은 조금 열기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득표율 여쭤봤더니 열기가 뜨거워진다고 하시고. 자, 몰표가 이렇게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투표율은 좀 낮잖아요. 투표율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투표율을 비교하면 낮지만 그러나 모수가 늘었다는 것. 권리당원이 지난 5월 2일 임시 전당대회에 비해서 거의 5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표를 보게 되면 작년에는 69만 4천 명이 권리당원 선거 인수였는데요. 지금 50만 명 정도가 늘어서 119만 9천 명이 권리당원 수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많이 커지긴 했네요. 분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득표율이 낮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투표하신 분이 29만 6,885명 권리당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서울 경기를 포함시킨다. 44만 명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 35% 득표율만 잡아도 작년 임시 전당대회보다 10만 명이 더 투표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투표율 비교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애써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고 계시고. 자, 이제 이재명 호 민주당 출범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을 어떻게 좀 끌고 나가겠다, 이 방향으로 민주당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비전은 사실 별로 노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의원들 만나는 이런 과정에서는 발언을 하긴 하셨겠습니다만 많이 노출이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길, 그게 이제 결국 당대표 하면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가를 하면서 이재명은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이념적인 것보다 성과를 내고 민생을 더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실현시켜 왔습니다. 경기도나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 면접수당, 또 공공산후조리원, 아마 여성들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원스톱 성폭력 지원센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환호받았기 때문에 실용 정치에 따라서 좀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좀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막 직전까지 대선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생 현안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입법과제 그러한 것들에 오히려 성과 내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용의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 자,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사당화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었고 이런 문제 제기에 일정하게 공감이 좀 되는 측면도 있으세요? 이제 아마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어떤 정당 정치, 당대표의 운영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 이런 것들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당을 사당화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하는 어떤 사당화를 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스크럼을 짤 수 있는 뭐 이재명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재명 비주류여서 혼자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그다음에 당을 장악하고 사당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사실은 그런 모습 자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진보냐 보수냐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이냐 그런 정치적 성향이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난 대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선에서 이렇게 당선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요직들,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전략기획실장 이런 것들을 친명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친명이 아닌 비명계 사람들한테 다 자리를 열어서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당대표 된 이후에도 사당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것을 할 의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다. 자, 근데 당원 80조 수정안이 오늘 또 당무위 재의결됐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실 밖에서 보면 좀 무리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무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논란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 과하고 지나치다 그렇습니까? 싶을 정도인데요. 한 도대체 차례 이게 부결된 걸 아니, 이게- 재의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한 달 내내 그 언론에서 떠들고 토론회 때마다 이것을 비판하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의문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재명과 사실 크게 또 무관합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당직자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게 80조가 문제가 있는 게 기소만 되면 무조건 당직을 정지시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정말 올바르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지금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승리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 자체가 멈춰 있고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뭐 강제 북송 사건 이런 어떤 정치적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김예경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고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치 보복 수사와 행태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80조를 바꾸고 정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부결되는데 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재의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번에 논란이 굉장히 오랜 기간 세게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짚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또다시 이런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또 무의미하고 실익이 없는 이 논란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당 내의 비명과 친명 간의 싸움으로 결국에는 당의 통합을 깨뜨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매듭 짓고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전에 매듭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좀 전에 봤던 당원 80조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정치적인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원래 있었고 그 기관, 구제 기관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꾼 거잖아요. 당무위원회의 위원장, 의장은 누가 됩니까? 당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당대표가 의장을 했다라고 해서 사당화를 한다라고 결국 하는 나를 것은 향한 징계를 내가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사무총장 이미 지금 기존의 조항에서도요.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 사무총장도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당화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당원 당규나 개정안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당내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 그러니까 반명 이런 기류는 존재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당을 이제 어쨌거나 대표가 될 거니까 대표가 되면 통합해서 대여 전선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어떤 수단이 좀 있겠습니까? 네, 아마 그 당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재명은 개혁적이다 보니까 당을 정치적인 어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당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핵심은 공천 개혁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은 철저히 비주류입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586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주류를 형성했던 그러한 어떤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거부감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기존의 됩니다. 주류들이. 네, 그러나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었다라고 해서 당원 당규뿐만 아니라 이 당을 이재명의 뜻대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당내의 의총이라든지 최고위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게 저는 이재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천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비명계 쪽에서는 야 이거 일단 척진 사람들은 공천 학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지난번 경선 끝나고 본선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당 그 선대위 조직을 인선한 것을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비서실장을 이낙연 후보님의 가장 핵심 측근인 박광원 의원님으로 하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박광원 의원님이 그게 이제 좀 너무 이낙연 후보님을 의원님을 도왔는데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고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가장 핵심 요직과 그리고 많은 자리들을 오히려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본인을 공격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열었던 그 모습을 좀 평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마 그 기자회견에 사실은 그것을 넣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그 토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당의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이것은 마음대로 당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이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는 공천에 대한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원이시니까 네.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한 질문도 간단하게 좀 드리죠.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추진을 혹시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 당에서 그 정도까지 논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당 밖에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정부가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좀 민생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가적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 그냥 퇴근해버리고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런 분들 저녁 약속 있다고 가버리는 그 모습에서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경찰과 검찰권을 권력 통제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법률을 위반해서 헌법을 위반해서 시행령으로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탄핵까지 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숙고하고 경청을 하겠지만 아직 당내에서 이것을 활발하게 토론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네, 활발하게 토론하는 정도는 아니다. 여론이 무르익으면 그때는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